지금 저 위에서 뭐라고 하는데도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네요. 케이트 코리아는 오늘 오랜만에 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듯 불법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정리해고를 말로만 철회했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 정리해고를 철회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 카메라가 말하는 동안 들어갔는데요. 계속 영상을 촬영할 경우에 저희는 여기서 떠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예, 그러면 계속 이거 좀 짬내는 좀 비켜라. 노래 하나만 틀어주십시오. 지금 경찰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데요. 인원 그러면 차량 우리가 막아드리는데 사람 힘차게 노래 불러봅시다. 힘차게 불러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K2 코리아 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K2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노동 조건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보장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지금 많은 연대단위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집회를 지금 바로 시작할 텐데요. 계속 오는 연대 동지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오늘 결의대회를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일어선 관계로 민족 1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차량 정비 좀 하고 집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그 카메라 삼각대가 보이네요. 투쟁, 결사 투쟁입니다. 그 K2 조합원 동지분들 이 뒷구가 생소하실 텐데요. 옆에 동지들 쫓아가면서 한번 쫓아가시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고 처리하고 고용보장 약속하라. 정리해고 처리하고 고용보장 약속하라. 고용보장 약속하라. 고용보장 약속하라. 특히 투쟁 결사 투쟁. 예, 그 K2 동지분들은 뒷구를 그냥 이렇게 외치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우리 연대단이랑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웬 말이냐? 생산부서 유지하라. 인도네시아 웬 말이냐?
생산부터 유지하라. 고용 보장 규칙 수행. 레스토랑 수행. 어제 보고 다시 보는 우리 K2 코리아 조합운동주들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고생하고 계시는 서울본부 차별철폐 대행진 동지들 반갑습니다. K2 코리아가 지난 3월 8일날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유는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차렸으니까 여기 4층 5층에 있는 신발 만드는 생산부서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점잖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나가면 1개월 이상은 쳐주겠다. 회사에 계신 분들이 그럴 수 없다고 모였습니다. 3월 14일날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더니 회사가 1년치 가지고 나가지 않으니까 1개월 가지고 나가지 않으니까 1년치를 던졌습니다. 1년치 통상임금을 줄 테니까 그냥 나가라. 1년치가 얼마냐면 아까 사회자 얘기했지만 여성조합원들 평균 잡아서 제가 보기에 한 1200, 1300 정도 될 겁니다. 많이 나오셔야 1400 정도. 어쨌든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투쟁을 했습니다. 사회 언론에다가 이곳저곳에 알리다 보니까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정부가 이 K2 코리아 회사가 작년에 고용 창출을 위해서 기여한 공이 크다고 고용 창출 우수기업 대통령상을 줬더라고요. 그 당시에 여기 사장 정영웅이라는 사장은 그 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K2 코리아는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 그런데 보십시오. 고용창출 우수기업이 정리해고 몇 말이냐 라고 했더니 여론의 문매가 따가웠는지 슬그머니 정리해고는 그러면 처리하겠다라고 감추었습니다. 감추었을 뿐입니다. 제가 정리해고를 물어보겠습니다.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노동부에 신고된 정리해고 신고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발 생산부는 여전히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5월 31일부로 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온 것이 회사에서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여기 있는 우리 85명의 조합원들한테 고용은 보장하겠다. 어떻게? 8군데로 보장하겠답니다. 개성에 공장이 있습니다. 개성 공장으로 가라.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차렸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라. 저쪽에 성수사거리에 가면 직영매장이 있습니다. 성수사거리에 있는 직영매장을 포함해서 서울 곳곳에 직영매장이 많습니다. 그 직영매장에 판매직으로 가라. 신발 에이스로 가라. 의류 에이스로 가라. 의류 검사로 가라. 총 8군데를 제시했습니다. 50 드신 우리 여성조합원들이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개성공단? 그건 또 뭡니까? 이것이 정말 고용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아니냐? 라는 것이 지금까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신발 생산부 유지해봤자 얼마 들지 않습니다. 지금 2개 라인 유지하고 있는데 전체 총인건비가 매출액의 5.4%입니다. 생산부만 따지면 매출액 대비 1.9%입니다. 그 중에서 85명 우리 조합원이 해당된 거 따지면 0.7%도 안 됩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사고방식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K2 코리아는 토종으로 알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호적이었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 없어 K2 걸 사있지 못해도 그래도 K2는 국내 브랜드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한번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주 뻔뻔스러운 기업입니다. 3월 8일날 정리해고를 통보해놓고 3월 22일날 언론에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정리해고를 좀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리해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리해고 통보한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미안함이 없습니다. 한마디 사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리해고 때문에 죽어간 사람 몇 사람입니까? 상용차 한 사업장에서 벌써 22명이 죽어갔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장난삼아서 정리해고 통보를 해요? 그랬으면 적어도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뻔뻔스럽습니다. 두 번째, 5월 4일날 이 자리에서 폭행 사건이 났습니다. 용역 폭력들이, 용역 경비가 참, 예. 용역 경비가 우리 조합원들이 출입하는 것을 막았으면서 폭력 사태가 났습니다. 이유는 보이실 겁니다. 4층입니까? 5층. 사장 정영우는 교섭에 직접 나서라. 아따, 힘들어. 함께 살자 K2, 같이 가자 아이더도 얘기 거더라고요. 생산부를 유지하라. 하나 저쪽으로 붙어 있는 거. 사주가 배당금 100억을 2010년도에 배당금 100억을 꿀꺽했어요. 배당금으로만 100억을 가져갔더라고요. 그 중에 사장은 지분이 74%입니다. 74억을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꼴서 붙여놨어요. 저거를 떼라고 요구해서. 우리 K2에게 빨간 조끼 입고 계시지만 대단히 착하신 분들입니다. 떼라고 하니까 또 순진하게 그러면 홍보물을 게시할 게시판을 달라고 했습니다. 1층에다가 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한다 그러다 회사에서 돌아온 답은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붙여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에 붙인다고 해서 유리창이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유리창 깨지는 것도 아니고 기물 파손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타협이 들었습니다. 밤에 퇴근하시면 떼다가 곱게 놔두겠다. 거기까지 인정했습니다. 출근하면 붙이고 퇴근하면 다시 떼고 회사가 이러기를 며칠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5월 4일날 출근을 했더니 저걸 뺐는데 저 자리에 있지 않고 경비실에 있었어요. 여느 때같이 아침 선전전을 여기 사시고 8시 반에 근무입니다. 8시 반부터 근무를 시작하니까 근무를 시작하려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거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거니까. 조합 사무실 안 줬으니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지고 들어가는데 저거 가지고 들어간다고 막았습니다. 회사가 시켜서. 회사 지시에 의해서 용역이 막은 거죠. 그래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10분이 다쳤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발등뼈가 으스러져서 6개월간 철심받고 6개월 후에 재수술 받아야 되는 중상을 입고 입원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회사가 경고문을 붙였어요. 사내에. 내용이 즉슨 5월 4일날 있었던 폭행 건은 노동조합이 불법적인 유인물을 반입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노동조합이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협박을 해왔습니다. 건조물 침입이랍니다. 업무방해였고요. 건조물 침입이 뭡니까? 남의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 회사에 자기 직원이 근무 시간 돼가지고 출입하는데 이게 무슨 건조물 침입입니까? 그것을 막아선 이 회사 직원이 아닌 용역 경비 그들이 잘못한 거죠. 맞습니까? 네. 업무방해 업무보러 들어가는데 누가 방해했습니까? 그걸 방해한 용역 경비가 저 깡패놈들이 방해한 거 아닙니까? 회사가 시켜서 회사 사주위에서 업무방해했었습니까? 업무방해는 곧 K2 코리아 정영훈이가 업무방해를 한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대단히 뻔뻔스러운 기업입니다. 토종인 줄 알았더니 폭력 기업입니다. 그리고 뻔뻔한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 투쟁은 질 수 없습니다. 져서 또한 안 됩니다. 해고를 장난으로 알고 있는, 정리해고를 장난으로 알고 있는 이런 사회, 이런 기업, 이것을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그리고 차별철폐 대행진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물론 교섭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섭에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섭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교섭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와 같은 많은 연대와 그리고 투쟁이 뒷받침이 될 때 우리의
요구 또한 관철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요구하는 생산부수 유지, 나아가서 고용 보장, 이것은 비단 K2 코리아 조합원만의 요구가 아니고 이 사회에 있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불안으로 느끼는 그 일자리를 바로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데,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못 지니까 우리가 투쟁해서 일자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에 연대와 투쟁이 함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구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는 거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함께 살자! K2 생산부서 유지하라! 함께 살자! K2 생산부서 유지하라! 생산부서 유지하라! 노용, 청년, 예, 우리 여전히 우리 연습을 안 해야죠. K2 사원들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에 맞서서 3월 8일부터 투쟁하고 있는 K2 코리아 동지분들 3월 13일 날 화학섬유노조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TV에서 노동조합 하면 매일 깨부시는 것만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별개의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줄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이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다고 그러십니다. K2 조합원 동지분들 맞습니까? 네. 이렇게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살맛나기 위해서 만드는 조직입니다. 다음으로 이 기만적인 K2 코리아에 맞서서 화성노조를 대표해서 화학섬유노조 수도권 본부 박엄선 본부장님 모시고 투쟁사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찰한테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 현수막으로 그냥 확 가려버리네. 이 동네는 집회도 안 하는 모양입니다. 경찰이 집회하는데 어실렁거리고 참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집회 장소에 경찰 어실렁거리면은 별로 안 좋을지 아십시오. 경고합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차별 대행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본부장 박엄선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어저께도 왔다 갔습니다. 근데 그 차별 철폐 대행진 동지들은 K2라고 하면 아까 이명국 동지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토종이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K2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번에 K2와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면서 내부적인 부분을 좀 들춰보니까 참으로 개같은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72년도에 특수재화를 만든다라고 껍죽거리다가 참 대박이 난 거는 2000년도 이후에 대박이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박이 나서 이 높은 빌딩을 세우고 아까 보고에서 나왔지만은 당기순이익이 600억, 400억 그리고 주식에서의 이 배당금만 가져간 것이 100억 이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우리가 진짜로 쓰기도 힘든 이런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아이가 커서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 대학 졸업식에 간다고 하니까 못 가게 했답니다. 그래서 울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 기사를 봤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가슴이 메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럼 이 안에 환경은 어떠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기에는 먼지가 펄펄 나는 데서 박스를 깔고 식당이 없어서 점심을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역시 지금까지도 이 K2 자본은 사내 식당이 없습니다. 어저께 점심시간에 와보니까 조합원들이 바깥으로 335 지어서 나가길래 왜 나가십니까 했더니 점심 식사를 하러 아마 이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네. 참 더러운 놈입니다. 얼마나 작업 환경이 나빴으면 더위에 지쳐서 쓰러지고 그 쓰러지지
식지 않기 위해서 세숫대에다 얼음을 붓고 얼음물에다가 더위를 식히고, 그것도 기온이 약간 떨어지면 그것도 없답니다. 맞죠? 네. 본드 냄새가 코를 찔러도 환풍기 시설 제대로 해놓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면서 벌은 돈, 그게 바로 당기순이익 600억이라고 하는 돈입니다. 좋습니다. 자본가 새끼들 원래 배부른 데다 자꾸 배 터질 만큼 집어넣는 게 자본가 특성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정년 퇴임할 때까지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인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 조금 벌고 더 많이 처먹으려고 인도네시아로 개성으로 또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거기서 또 어지간히 돈 벌면 노동자들 또 등치고 딴 데 가서 또 할 겁니다. 동지들, 우리 차별 대행진에 온 동지들, 그리고 서울 지역에 있는 동지들, 수도권에 있는 동지들이 희망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진짜 처참하게 찢겨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동지들이 힘이 되주셔야 됩니다. 동지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동지들, K2 오늘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삐까뻔쩍하죠? 근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이나 처우나 개판입니다. 동지들, 이 자본 우리가 들어가서 일 못할 바에는 박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낼 수 있죠? 냅시다. 일 못할 바에 박살내서 내야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당한 것도 너무 억울합니다. 그 졸업식에 못 가는 그 부모의 심정, 박스 깔고 점심 먼지가 폴폴 나는 데서 점심 먹었던 그 심정, 더위에 지쳐서 쓰러졌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저 간악한 자본이 또 노동자들을 또 현혹시키고 조합원들을 그저 공짜로 내쫓으려고 하는 이런 수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얘기를 들으니까 개별 면담을 하겠다, 이런 개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동지들은 모든 권한을 노동조합에 위임한 거 맞죠? 맞습니다. 노동조합 포부로 받는 거 아닙니다. 모든 교섭권을 노동조합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깨부실까, 어떻게 하면 오해시킬까 하고 개별 면담을 한다고 합니다. 동지들, 노무관리하는 놈보다 사장보다 말 잘합니까? 못합니다. 오로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출근해서 일하고 그 집거리만큼 주는 월급이라도 감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논리에, 그 꼬드김에, 간악한 술법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동지들, 그렇게 가슴 터지게 일했던 10여 년 넘게,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일했던 것 우리가 또 당할 수 없습니다. 동지들, 회사가 협박하고 회유하는 것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막아낼 수 있지요? 네! 동지들이 진짜 개별적으로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서 한다면 뒤에 있는 동지들 그냥 좌시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찢어져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 그야말로 또 분통 터지는 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지들, 수도권 본부는 비록 조합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화성을 다 모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덕기업, 노동자를 처참하게 내쫓는 이런 악덕기업주 그냥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수도권 본부 역량이 차마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라도 K2가 상사에 찢겨져 나가지 않고 생산부를 유지해서 현장으로 돌아가서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그 분노가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KT라고 회사를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노가 없겠습니까? 분노가 있었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여 년이 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착취당하고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KT 자본이 이 KT 회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IMF 이전에는 기업이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늘리고 고용을 많이 늘리면 그것이 대기업이고 그것이 자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IMF 구제금융 사태가 오면서 기업의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기업을 상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고 그 나머지는 부속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값어치 있게 만들어서 팔아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속에 노동자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것은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대우자동차가 판매될 때 김우중이가 사인하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 노동자들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던 것을 알 것입니다. 이것이 주주자본주의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주주자본주의가 이 사이에서 정당화됐던 것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주자본주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60년대에 미국이 일본 자동차를 인수하려고 자본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도요타 지분을, 혼다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인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회사 지분이 오너가 5%를 더 이상 갖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협력업체가, 소비자들이 그 주식을 갖고 팔질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돈을 가지고 도요타를 인수하려고 했지만 인수하지 못했습니다. 주주자본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사이가 그것이 좋은 사이가 아닌 것입니다. KT도 70%가 넘게 오너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전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표를 가지고 일주주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인정하는 한 여러분들은 KT에서 떠나야 됩니다. 주주자본주의를 인정하는 한 여러분은 고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동의 없이 어떤 것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대변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해고를 철회하고 이제 전적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전직을 시킨다고 합니다. 대치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챙기겠습니까, 여러분?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회사가 전행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가 하는 대로 하겠습니까? 말 안 듣는다고 징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배치 전환 통보를 했는데 말 안 들었다고 여러분 징계하고 해고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각오돼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투쟁에 따라서 이후에 조건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신기합니다. 등산화 3개만 사면 여러분 월급을 초과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10년이 넘도록 그 분노를 참고 일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으려면 최소한도 여러분들의 임금이 5배가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가 인사를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안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분노가 불만이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참을 수 없습니다. 참아서도 안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에게 많은 변화가 그리고 탄압이 회유와 협박과 비인간적인 방식들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투쟁을 와해시키는 그 작동시키는 스승으로 역할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네. 전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동안에 우리가 받지 못했던 그 임금,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사내 복지, 우리가 받지 못했던 그 노동 환경, 그것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저는 서울본부장 이전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화학소비연맹의 대연이라고 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전을 하면 조합원이 가장 그 건물에서 환경이 좋은 곳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우리 조합원은 그 회사의 5%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조합원은 그 회사에서 임금이 가장 높습니다. 회사가 90% 일을 추진하다가 노동조합이 이 일을 제기하면 중단시킵니다. 제가 잘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소한도 기본입니다. 노사가 대등하다면 노동자의 피땀으로 회사의 이윤이 보장된다면 그들의 요구를 가장 먼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를 하고 이전을 하든 폐쇄를 하든 확장을 하든 고용 보장을 하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를 악다물고 투쟁해야 됩니다.
안 되면 사장 사타군이라도 잡아서 뽑아내십시오. 너희들이 우리 해고하려면 너 그거 역할 중단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각오 없이 여러분들 일감 안 주고 여러분 누르면서 견디라고 하면 견뎌낼 수 있습니까? 전 견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억울해서도 여러분 견뎌내야 됩니다. K2는 정명훈 사장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돌아가도록 본드 만지면서 신발을 만들었던 그 노동, 그 가치가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대우를 해줄 때까지, 여러분들의 임금이 여러분들 사업장 밖에 가서 자랑할 수 있도록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복지가 자식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질 때까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투쟁의 역할입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의 고용보장 받을 수 있고, 이 KT, 이 앞길 자본이 자신의 행태를 여러분들의 인정하고 K2에 대한 경영 철학을 제대로 여러분들의 투쟁으로 바꿔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연대 오신 우리 동지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쟁하면 언제든지 달려올 동지들입니다. 함께 연대해서 이 K2 자본 반드시 응징하고 고용보장 받읍시다. 고맙습니다. 네, 몸이 아프신데도 목소리만은 진짜 쩌렁쩌렁하게 우리의 투쟁의 진심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 들으면서 잠시 생각을 해본 게 갑자기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 K2 코리아가 등산화, 신발 사업으로 맨 처음 사업을 시작해왔습니다. 근데 섬때 창업주이신 정모 씨가 갑자기 하셔서 2세가 물려받은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태가 되는 신발을 만들었던 장인들을 몰아냈을 때 과연 지금 대표이사 아버지가 좋아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K2에 지금 2달 좀 넘는 기간 동안 싸워왔습니다. 그동안에 현장에서 정말 재밌게 싸우셨고요. 현장에서 관리자들, 일반 노동조합 만들면 막 관리자들 이렇게 상대하라 막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K2 우리 조합원 동지분들은 정말 알아서들 진짜 관리자분들하고 잘 얘기하십니다. 뭐냐면 투쟁의 명분도 있고 또한 연배도 높으셔서 동생 같은 관리자들한테 이렇게 잘들 말씀하시면서 현장 투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외부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해줘야 될 관계기관, 경찰과 노동부, 지금은 고용이라는 부분을 붙였죠. 고용노동부는 K2 투쟁에 대해서 정말로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투쟁을 봐왔지만 정말 미온적으로 K2 조합원들이 50대 여성이 용역 깡패한테 맞는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어떠한 것도 해결해 주지 않고 도움의 손길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기관, 노동부에 대해서 한이 많이 쌓이신 분입니다. 그 K2 코리아 투쟁 승리를 위한 공대의
집행위원장님 모시고 그간에 이 관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규탄 발언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태울 집행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K2코리아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서울 동부지역지회 대장 김태열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내가 어저께 과음을 관계입니다. 우리 K2코리아 조합원들 잘 아실 텐데. 오늘 지금 교섭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네! 제가 원래 K2코리아 교섭위원입니다. 본조에서 위임 받아가지고 교섭 들어가는데 오늘은 들어서 안 들어가겠다고 제가 안 들어갔어요. 교섭을 하겠다는데 지들 공장에서 안 하고 회사에서 안 하고 죽어들이 밖에서 하겠답니다. 뭐 들어가면 뭐 안에 다이아가 있는지 금덩어리가 있는지 아주 더러워 죽겠어요. 제가 요거 한번 헤이트 문제 싹 해결되면 한번 공장 한번 1층에서부터 꼭대기층까지 한번 싹 한번 돌아보랍니다. 돌아봐서 얼마나 귀중한 게 있는데 본조 교섭위원까지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걸 또 제대로 지도해야 되는 우리 고용노동부 한 가관도 아닙니다. 우리 엊그저께 고용노동부 서울청 앞에서 농성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정리하고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전히 회사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도 않고 사장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 민주노총 서울본부하고 화섬노조하고 같이 해서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장 면담을 했습니다. 동부지청장이면 서울 몇 군데 쪼개가지고 관리감독하는 수장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K2코리아 문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청장 면담 끝나고 3일 만에 회사 뭐 했습니까? 우리 조합원들한테 개별 면담 받아라! 배치 전환 받아라! 그거 싫으면 돈 받고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징계 예고하겠다 협박장 날렸습니다.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3일 뒤에 협박장 받았으면 고용노동부는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살면 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서 저희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럽니다. 설득이 안 된다 그럽니다. 저희 노동자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뭘 위반했다 잡아가고 가두고 벌금 때리고 생난리를 치면서 회사가 잘못하면 그거 하나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고용노동부 저는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데 동지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고용창출 우수기업 2011년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K2코리아 상 받았습니다. 74명 고용했다. 2009년도 말부터 K2코리아 구조조정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신발 ASV 20명 통째로 날렸습니다. 그런 것이 진행되는 와중에 74명 고용했다고 대통령 표창 주면서 대통령이랑 같이 그 비싼 밥 먹이고 세무조사 유예해주고 근로감독 면제해주고 각종 세금 우대해주고 고용노동부 미친 거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고용노동부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 앞에 고용자 붙었으면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고용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는 노동자들 팍팍 잘라내는데 야단은 못 칠 망정 벌을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상을 줘서 그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되도 안 되는 이 고용노동부 당장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 한번 해볼까요? 저 혼자만 악을 파락파락 쓴다고 해가지고 뭐 될 문제다. 노동부는 각성하라 요거를 노동부는 각성하라 요거를 3번 외치고 투쟁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노동부는 각성하라 노동부는 각성하라 노동부는 각성하라
노동부의 말도 듣지 않고 지가 뭐 신쯤 되는 줄 아는 회사 사장도 문제지만 그런 기업 하나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고용노동부, 우리나라 정부 그야말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 끝나고 제대로 된 민주정부 들어섰을 때 다 모가지 잘리고 싶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금부터 똑바로 일해야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K2 코리아 투쟁 한번 제대로 해서 승리해서 정부한테도 일 좀 똑바로 하라고 제대로 가르쳐 줍시다. 알겠습니까?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는 김태을 집행위원장님은 눈물이 참 많습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봤을 때 노동부 앞에서 울던 모습이 제 첫 기억이었습니다. 네. 의정규지부 이정남 의계감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의 정철 분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치익진흥공단 비정규지부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남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복지점인 K2에 왔습니다. 저희가 97년도 노조를 결성하면서 해고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540명이라는 그 인원으로 출발했는데 연말 성과급이다 또 평가다 이렇게 해서 지금 100명 조금 남았습니다. 2009년도에 파업투쟁을 열심히 했는데요.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파업 결과가 집행부들 집단 해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2009년도 말에 계약 만료를 해서 견책으로 인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해고자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해고자가 발생하면서 1차, 2차, 3차 해고자들이 지금 대법에 가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 같으면 연말까지는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노조는 지금 4년째 지금 교섭을 하고 있지만 재능투쟁이랑 비슷한 시기에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째 투쟁을 하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 노조를 공단에서는 저희 노조를 인정하기가 싫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노조 사무실도 안 주고 전임장 문제도 해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아까 K2 무슨 사업으로 인정받았다 그랬죠. 저희 공단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공단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2009년도 11월 달에 2011년도 6월 달까지 6개월 동안 천막농성을 하면서 용역 깡패들, 그 여자애들, 한국체대 출신 애들, 그런 애들 20명씩 고용을 해서 우리 천막농소자 집행부들을 그 4명, 6명 천막농성하는 그 집행부들을 성폭력하고 성폭행하고 욕설을 서슴지 않고 한 그 공단이 가장 존경받는 그런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해고자들 저희는 3일 근무하면 60만원, 5일 근무하면 100만원 그렇게 받는 여러분들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저희도 거의 90%가 40대, 50대 아줌마들입니다. 제가 지금 정년이 3년 남았는데 아마 복직을 하게 되면 하자 말자 아마 정년퇴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 500명이 다 같이 가열차게 파업투쟁을 했다면 아마 해고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해고자가 있다 하더라도 복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성과급 문제, 평가 문제 가지고 매출 따지고 해서
최고는 40만 원까지 그 일반 노조, 고용노조, 한국노총에 저희 발매원들이 많이 소속이 돼 있습니다. 아주 우리 공공노조는 아예 대놓고 D등급 주고 성과급도 40만 원 차이 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돼서 동료들이 떠나고 친구들이 떠나고 그렇게 해서 지금 100명 남았는데 지금도 그 인원이 있었다면 지금 투쟁할 그런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부 복직되고 지금 일 잘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그 희망을 잃지 마시고 지금 이 인원이 절대로 지금도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투쟁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 희망 잃지 마시고요. 절대로 낙오자가 없길 바랍니다. 그게 저희 희망의 간절하고요. 여러분들 한꺼번에 그렇게 내몰지 않을 것입니다. 흩어지지만 않을 거라면 저희가 지금 투쟁 사업장이 이렇게 길게 된 것도 조합원들이 흩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합력이 떨어지면서 회사에서 계속 회유하고 멀리 정보 발령 내고 해고자 발생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투쟁 사업장으로 지금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아무리 누구가 회유를 하고 문자를 주고 협박을 해도 이 초심 잃지 마시고 열심히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그 투쟁에 저희들 열심히 결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동지들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월급을 한 5배, 8배 올려달라고 나와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아까 들어보니까 K2가 이익을 많이 냈다고 그러는데 이익을 나눠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뭐 주식이라도 달라고 했습니까? 그럼 왜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그렇지요. 노동자의 당연한 이유고 고용 보장하고 일 좀 제대로 하게 해달라는 그런 당연한 요구를 하러 여기 나와 있는 것이지요. 지금 K2 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조그마한 회사인 줄 알았어요. 뭐 물론 관심을 안 쏟았습니다. 올 땐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야 정말 빨아먹어도 엄청 빨아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월급 아까 얘기 잠깐 들었습니다. 굉장히 적은 액수를 받고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건물은 얼마나 정말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K2 동지들 눈 밑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네, 10년이 넘었습니다. 흰머리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K2가 우리 동지들 보혈을 빨아서 이렇게 큰 것 같습니다. 이 싸움 정당성이 우리 동지들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이 K2를 설명하더라도 동지들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투쟁 없이 돈 가진 자들은 노동자들 생각 안 씁니다. 절대. 투쟁 없이 쟁취 없는 겁니다.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분회장 정철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들어보셨습니까? 예. 일산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노동한 뒤에 그 술 마시고 이렇게 피로를 푸지 않습니까? 뭐 자주는 안 마시겠지만은 술 조금 마시면 피곤이 싹 풀리지요. 여러분들 안전하게 술 마시라고 이렇게 생긴 단체입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5년 동안 싸우고 있는데 국세청이 저희 재단 설립 이래로 낙하산을 보내놓고 사업비까지도 탐이 나가지고 저희를 부수려고 5년 동안 공작을 했습니다. 공작을 했는데 저희 그동안에 똘똘 뭉쳐서 단결해서 그리고 민주노총 공공운수하고 연대를 해서
싸워서 2007년도에 국세청 무릎을 꿇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세청 무릎 꿇린 단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보십시오.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는 그 국세청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받았습니다. 다시 이렇게 도발 않고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사업을 보장하고 매년 주는 사업비 보장하겠다. 이러한 공문을 받고 2007년도 3월에 저희 국세청 로비에서 그 공문을 받고 퇴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국세청이 미련을 못 벌리고 다시 또 도발을 해서 2011년도 3월부터 지금 400일째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싸움의 정당성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싸움의 패배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음주문화연구센터 당위성이 있게 그거 믿고, 그리고 연대들, 우리 동지들의 연대를 믿고 지금 싸우고 있고요. 지지 않는다, 이 싸움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다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K2 동지들 요구사항이 밖에 내보였을 때 정당성 어디에 있겠습니까? 동지들한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서울본부장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이 건물 세웠고 이 건물이 누구 것이냐, 이 공장이 누구 것이냐, 동지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회사이고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권리, 여러분이 투쟁을 통해서 쟁취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투쟁에, 이 정당성에 많은 연대들이 알고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투쟁에 같이 해주신 동지들만 해도 이 투쟁의 정당성을 믿고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싸움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단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연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뭉치는 단결의 힘, 절대 스크럼을 풀지 말고 저들이 항복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입니다. 투쟁은 쉽지는 않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투쟁이 힘든 만큼 더 달콤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것입니다. 그거 믿으시고 동지들이 서로 시끄럼 풀지 마시고 끝까지 투쟁하시면은 그 투쟁 속에 여러 연대 단위들이 여러분들의 투쟁을 돕기 위해서 몰려들 것입니다. 이 투쟁, 이길 수 있는 투쟁입니다. 정당성 K2 동지들한테 있습니다. 믿고 투쟁하십시오. 우리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작고 작은 단체입니다. 60명이 싸워서 국세청을 이긴 단체입니다. 작지만은 여러분들 투쟁에 힘 보태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힘껏 싸우겠습니다. 투쟁! 네, 박수로 대신하고요. 구호를 하나 외치고 싶습니다. 단결로, 연대로, K2 투쟁 승리하자! 단결로, 연대로, K2 투쟁 승리하자! K2 투쟁 승리하자! 고용, 보장, 쟁취, 투쟁, 열사, 투쟁! 예,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5월 4일입니다. 5월 4일 K2 정문 1층 현관 안에서 20, 30대 사측이 고용한 용역 깡패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건으로 많은 여성 50대 조합원분들이 많이 다치셨고요. 55세 정의임 동지, 정의임 조합원님은 6개월 진단을 받고 다리 수술까지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조합원들의 울분은 지금 하늘 끝까지 가 있는 상태죠. 용역 깡패에 의한 폭력 규탄 발언을 손죽자 쟁이 부장님 모시고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쟁이 부장님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결의 발언. 아니. 폭력 규탄 발언입니다.
네, 여기서 하시면 돼요. 앞에. 아닌데? 네, 참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돈 버는 게 그 정도밖에 못 바쁘신 와중에도 벌어요. 저희 K2 코리아 정리해고 투쟁에 힘을 주시러 오신 모든 조합원 동지님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2 코리아에서 근무하는 지은옥입니다. 투쟁으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투쟁! 46년을 살면서 올해는 많은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데요. 어찌 내가 빨간 옷을 입고 단결 투쟁이란 띠를 머리에 두르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서 있을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꿈도 꾸어본 적 없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연대해주시는 동지의 힘을 등에 업고 외쳐보겠습니다. 저기 회사 이르창에 붙인 노조 선전물이 불법이고 신경 쓰인다고 정말로 그것이 회사 측에서 경고니 징계니 운운하는데요. 정말로 그것이 불법이고 거짓이면 고소하고 신경 쓰이면 정리 문제를 얼른 해결해 주십시오. 12일 전인 5월 4일 금요일 오전 7시 50분경 용역 깡패와 몸싸움을 하면서 심한 폭행과 심한 폭언에 대한 내용을 고발하겠습니다. 아침에 경비실 앞에서 우리 노조의 재산인 선전물을 가지고 생산 현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현관문이 잠기고 엘리베이터 2개 중 1개는 가동 정지시키고 계단으로 가는 문도 잠궈놓고 용역 깡패와 생산 근로자들과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한순간 아수장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겨우 열고 1층 로비에서 더 크게 싸웠습니다. 이때 우리 여성 동지께서 용역 깡패의 고속발로 오른쪽 발등이 이겨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였고 한 동지는 실신하여 며칠 출근을 못했고 9명은 일주일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아픕니다. 수술한 동지는 6개월 뒤에 혈핀을 뺀다고 합니다. 그 몸싸움을 하는 순간에도 인간도 인간이 아닌 장령한 생산 상무가 실실 쪼개가면서 우리 노동자가 너무 한다고 두고 보자고 하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어찌 생산직 상무라는 인간이 자기가 이끌던 생산직 직원을 버리고 회사에 잘 보이려고 우리를 버려놓고 그 자리에서 실실 웃어가면서 있을 수 있었는지 정말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하루 종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아수라장 사건이 진정되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사와 용역이 있자고 한 것을. 그리고 경찰도 와서 집안 싸움이군 하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정말로 돈 주고 받고 짜고 치는 고소 이런 것들은 XX입니다. 회사에서는 모든 것을 시인하고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인 회사의 잘못된 만행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규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회사에게 그동안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처음 3월 8일에 4층 회의실에서 우리는 엄청난 충격과 쇼크를 받았습니다. 93명 생산지 직원을 모아놓고 우리를 무시하고 협박했던 말 두고두고 기억하고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5월 말까지 생산지 폐지 운운하면서 명퇴 신청 시 3개월치 1호금을 준다면서 정리 해결을 당하기 전에 명퇴하는 것이 손해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도 아닌 장령한 상무랑 총무과 정차장이 정중하지도 않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말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무식하고 멍청해 보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 부모 때론 사돈에 6촌 8촌 돌아보십시오. 다 사무직에서만 근무합니까? 생산직에 다니는 사람은 없는지 당신 부모도 옛날에 당신 키울 때
우리처럼 이런 생산직에서 분명히 일해서 키웠을 것입니다. 다들 내 가족, 내 자식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대우가 불공평해도 참고 견디며 일했을 것입니다. 생산직 사람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동지 여러분, 저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정명훈 사장이 나와서 정중하게 이해한 것에도 이렇게 용역강태한테 쌍욕을 듣고 맞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명훈 사장은 교섭에 나와서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해결하라고 외칩니다. 동지 여러분, 처음에 이 회사의 입사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본드 하시는 분은 본드 냄새에 얼마나 속이 울렁거리고, 약품 하시는 분은 머리가 푸석푸석가 나고, 빼 하시는 분은 먼지 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10kg가 넘는 신발고를 하루에 1000쪽 1500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우리의 손이 어땠나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파서 양치질, 설거지, 빨래, 청소, 밥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밭으로 아픈 몸을 도배하고 근육통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손을 한번 보세요. 변형된 이상한 손. 그 어깨는 지금 석회가 끼어서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든 회사는 없습니다. 먼지는 한 풍이 안 되어 감정선에, 약품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정신을 깜빡깜빡하게 만들고, 한여름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제대로 사주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사온 사람도 있었고, 너무 더워서 찬물만 먹어서 저녁이 되면 물배가 차서 속이 쓰렸고, 겨울은 어땠나요? 덕지덕지 껴있고 전기방석을 사와서 추위를 녹였고, 감기 한 번 걸리면 먼지 때문에 겨울에 고생했고, 콧물, 기침,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고, 아파도 맘대로 못 쉬고 조퇴도 제대로 못하고, 점심은 땅바닥에서 그렇게 먹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데, 이제 와서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우리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정년 퇴직을 보고 그래도 게임트란 회사가 유명하니까 자부심 느끼며 버티며 왔는데 억울하지도 않으십니까? 분하지도 않으십니까? 동지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고작 몇 푼에 팔 수도 없습니다. 동지 여러분, 끝까지 똘똘 묵습시다. 3월 8일 김희웅 쟁의부장이 우리한테 큰절 두번하면서 끝까지 가자고 맹세했던 말과 모든 것을 노조에 임하고 딸렸던 그 초심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애도 낳아보고 너기저기도 바라보고 어린 용역 강태한테 쌍욕도 먹었는데 무엇이 무섭고 두렵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 한 가정의 아내이고 엄마이고 옆집 아줌마입니다. 강한 성질 한번 제대로 보여줍시다. 어금니 꽉 깨물고 눈 동그랗게 뜨고 힘을 냅시다. 한번 같이 쳐볼까요? 웃으면서 끝까지 강하게 그대 지금 발언하신 조합원님은 지은옥 조합원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세 집회 현장에서 발언으로 투쟁의 열기를 눈물로써 표현하도록 만드신 명발언은 거의 최고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핏 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눈시울이 빨개지시고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실제 K2코리아 노동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착한 노동자분들, 우리 현장에 다시 보냅시다. 인도네시아 말고 이 현장 생산부서에서 신발 제대로 한번 만들도록 합시다. 그럴 수 있겠죠? 우리 K2 투쟁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찰 공무원들이 아직 노조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 노숙자가 이명박이 끼니 걱정하듯이 동지 여러분들의 표를 앞으로 잘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노조 만들어서 동지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투쟁 여러분 낭독을 하겠습니다. KT코리아는 폭력 사태 책임지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2011년 600억 당기 순이익, 국내 아웃도어 용품 3위 생산기업, 2011년 주주배당 100억, 고용철저 우수기업, 원빈이 광고하는 회사, 이러한 수식어가 이전까지 KT코리아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정부였다. 그러나 10년 이상의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일해온 KT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의 위협에 서 있는 것이 실제 KT코리아의 모습이다. 사측은 지난 3월 8일 국내 생산부도 폐지와 정리해고 통보를 했고, 여론이 불리해지자 언론에는 정리해고가 처리되었다 홍보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KT 노동자의 실질적 고용 보장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배치 전환 운운하며 싫다면 명예퇴직을 신청하라는 기만적인 정리해고 술책을 부리고 있다. 실질적 고용보장 대책은 국내 생산부서 유지이다. 이 속에서 실질적 고용보장 대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지난 5월 4일에는 회사 측이 도용한 영역 깡패에 의해 출근했던 50대 여성 조합원들이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 많은 조합원들이 다쳤고, 한 50대 여성 조합원은 전치 6개월 진단과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당시 사측의 관리자들은 기만적인 모습으로 폭력 행위를 방관할 뿐이었다. 이는 회사 관리자로서, 직장 동료로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도리를 저버린 행위이다. 이에 폭력 사태 해결을 위한 영역 깡패 철수와 책임자 처벌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살인은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는 신발 상당부 노동자들의 예치를 외면하지 마라. 노동자들은 사측의 선상부서 폐지에 울분을 삼킬 수밖에 없다. 아니, 울분을 넘어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회사에 어려울 때 상여금도 반납하며 회사를 살리고자 헌신했던 늙은 노동자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우리는 KT코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예, 뒤에 구호는 3번을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모든 사태 해결은 정영훈 사장의 교섭 참여이다. 사장 정영훈은 책임있게 교섭에 나와서 사태를